자, 순만큼나대 중학수학 3학년 지금 3상 그치? 페이지 18쪽에 보면 제곱근의 뜻과 성질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이제 제곱근의 뜻,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대소관계 요 세 가지를 볼 거고, 일단은 제곱근의 뜻을 보면 a의 제곱근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즉 x제곱이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네, 제곱근의 개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양수의 제곱근 이렇게 되지 절대값이 같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나온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x의 제곱이 예를 들어 4라고 하면 4의 제곱근이 되겠지, 그지? 얘는 x가 이제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잖아. x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는 4니까 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4가 되니까 여기는 절대값이 같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x의 제곱이 0이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x는 뭐만 있다? 0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때는 0의 제곱근은 이제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게 0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이 마이너스 4 이런 거는 이제 음수의 제곱근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 되는데 여기는 요걸 만족시키는 x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0개가 되는 거고, 자, 제곱근의 표현은 양수 A의 양의 제곱근, 그 다음에 음의 제곱근 요 두 개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양의 제곱근을 이제 루트 A, 음의 제곱근은 이제 루트 A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그지?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요거를 제곱하면 이제 A가 되고 요거의 제곱근은 이제 두 개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자, 기호 요 루트를 요 기호를 우리가 근호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루트 a를 제곱근 a 또는 우리가 루트 a라고 읽는 거지, 그지? 자, a가 0보다 클 때 이제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a가 되니까 이제 루트 a를 요거를 제곱하면 a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a의 요거의 제곱을 하게 되면 또 a가 된다라는 거. 요것도 우리가 당연히 이제 제곱근의 이제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지.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이제 a의 제곱이 이제 a가 된다는 얘기고, 얘는 루트의 이제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이제 a가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 a의 제곱이 a라고 안 하고 뭐 네모라고 해도 돼. 그래서 네모의 제곱이 있는데 얘가 없어지면서 얘는 절대값 네모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첫 번째로 이 네모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럼 절대값은 그냥 나오게 되니까 이때는 그냥 절대 네모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 네모가 0보다 작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절대값을 벗어날 때 얘는 마이너스 네모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네모 대신에 a로 쓰면은 요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요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놓고 쓰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제곱근의 대소관계인데,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작으면 여기다 각각의 루트를, 그지? 루트를 씌운 것도 이렇게 부동화가 안 바뀌고 그대로 간다는 거고, 만약에 이 근호가 있으면 양쪽을 제곱하게 되면 얘는 근호가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나중에 알게 될 일이긴 한데, 이 동그라미에 이제 근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 동그라미에 2분의 1승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제곱근이 있으면 동그라미의 제곱에 루트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 제곱에 2분의 1이 되니까 얘랑 곱해져서 동그라미 1승이 되는데, 이때는 얘가 양수잖아. 여기 앞에 루트 안에 기호가.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게 되는 거야. 알겠지? 얘가 이렇게 양수기 때문에. 자, 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제곱근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했지.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거고, 제곱근이라는 말에서 이제 짐작되듯이 제곱근은 제곱과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우선 몇몇 정수의 제곱을 이제 살펴보면은 1을 제곱하면 1이고, 2를 제곱하면 4고, 3을 제곱하면 9고, 4를 제곱하면 16인데,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제곱해도 똑같은 수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한다는 것은 어떤 수를 두 번 곱한다는 것으로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를 제곱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오는 거지. 여기처럼, 그지?
이번엔 다음 질문을 생각해보세요. 제곱에서 1이 되는 수는, 제곱에서 4가 되는 수는, 제곱에서 9가 되는 수는, 제곱에서 16이 되는 수는 뭐가 있냐 이거야. 위에서 4의 제곱이 16이고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6이니까 제곱에서 16이 되는 수는 4하고 마이너스 4가 있잖아. 이와 같이 어떤 수를 x를 제곱해서 a가 된다고 했을 때, 즉 x제곱이 a가 될 때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이제 얘기하자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a의 제곱근은 x제곱을 했는데 a가 나오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x값을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때 제곱근이는 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근원, 그지? 뿌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곱에서 16이 되는 수는 16의 제곱근이라는 말과 같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 1의 제곱근, 이게 뭐야? 제곱에서 1이 나오는 거니까, 그지? 1하고 마이너스 1. 4의 제곱근은 제곱에서 4가 나오는 거니까 2랑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9의 제곱근은 3하고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요거는 얘를 먼저 계산해보면 얘가 25잖아. 그럼 제곱에서 25가 나오는 거니까 5랑 마이너스 5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의 제곱근은 5랑 마이너스 5다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떤 수든지 제곱근은 항상 두 개일까? 아니지, 그지? 양수일 때만 우리가 두 개라고 하고 0이나 음수는 이제 다른 거야, 그지? 그래서 양수이면 그 수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이다. 하지만 음수이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밖에 없으니까 0의 제곱근은 0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제곱근은 항상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양수일 때만 두 개고 0일 때는 한 개, 음수일 때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이제 제곱근의 개수가 양수의 제곱근에는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고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 여기까지도 같이 봐야 되고 0의 제곱근은 0 하나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런 얘기지. 한편 양수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16의 제곱근은 4하고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이 중에서 16의 양의 제곱근은 4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6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4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그것도 같이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는 요 기호지, 루트.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각각 3, 5인 두 정사각형 간 아래에 있는데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얘기야. 제곱에서 이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래서 같은 걸 제곱해서 3이나 5가 되는 수는 알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야. 자, 일단은 길이가 양수니까 가의 한 변의 길이는 3의 제곱근 중에서도 양의 제곱근을 얘기를 해야겠지. 그래서 가는 이제 3의 양의 제곱근, 나는 5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무수히 많은 수들은 제곱근을 매번 말로 표현하기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다행히도 수학자들이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요 루트가 되는 거야, 제곱근. 그래서 기호 루트를 사용해서 3의 양의 제곱근, 5의 양의 제곱근 대신에 루트 3, 루트 5,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랬을 때 얘를 근호라고 얘기하고 얘를 제곱근 A라고 읽든가 아니면 루트 A라고 읽든가. 근데 루트 A를 더 많이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루트 A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곱근 A, 루트 A 같은 말이 되고 요거는 근호라고 부른다. 알겠지? 자, 한편 A의 양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루트 A, 음의 제곱근을 마이너스 루트 A와 같이 나타낸다 그랬어. 이때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한꺼번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거를 제곱하면 A가 되고 요거의 제곱근은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5의 양의 제곱근은 이제 루트 5가 되고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5, 11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11,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1. 그 다음에 16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16,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6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으므로 루트 A에서 A는 0 또는 양수여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런 것들도 배우기는 해. 근데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예제 2번을 보면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그러면 7의 제곱근은 제곱에서 7이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얘는 12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10만 하면 되고 25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2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지? 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자, 루트의 사용으로 우리는 이제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이 5야.
그럼 x는 뭐야? 양수인데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양수만 생각을 하니까 루트 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3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4의 제곱인데 x의 제곱만 나타내면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7이 되지. 그래서 x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양수만 생각하니까 루트 7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중2 때는 자연수만 다루었고 이렇게 이런 경우 생각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제 예제 3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시각 90도인 ABC에서 AB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요 BC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될 건데, 그러면 얘는 5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서 요거를 보면은 이제 요 BC의 제곱이 16이니까 BC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가 4의 제곱이고 여기는 5잖아. 그럼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을 하면 41이니까 AB는 루트 4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여기 근호의 역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호는 제곱근의 기호를 줄임말이다 이런 얘기야. 근호 이렇게 된 건가? 처음에 근호를 루트를 뜻하는 라틴어인 라딕스의 지금 첫 글자 R을 써서 나타냈는데, 이후 이렇게 1525년 독일의 수학자 루돌프가, 그지? 루트 이렇게 쓰다가 이 끝에가 없네, 그지? 이걸로 쓰다가 100년 후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에 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양과 같은 꼴로 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야. 뭐 이런 역사도 같이 좀 알아놓으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루트 16을 이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16의 제곱근은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양의 제곱근은 루트 16,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6인데, 그런데 이제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4하고 마이너스 4니까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루트 16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과 4는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16하고 마이너스 4는 또 같아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루트 16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면 4가 되는데, 이처럼 어떤 수의 제곱인 수의 제곱근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9의 양의 제곱근은 이제 9랑 루트 9랑 3이랑 같아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25가 마이너스 5랑 같아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36은 뭐가 되겠어? 6이랑 같아야 되고, 얘는 0.2의 제곱을 하면 똑같으니까 그지? 0.2가 되는 거지. 0.2의 제곱이랑 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랑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에 36의 양의 제곱근, 그러면 0.04의 양의 제곱근, 이 144의 음의 제곱근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3의 제곱근과 제곱근 3은 어떻게 다를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야.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3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제곱에서 3이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제곱근 3이라는 거는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거,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다, 그치?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다른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잘 비교해 두자. 왜?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지. 말을 풀어서 생각해 보면 비교가 될 것이야. 3의 제곱근, 제곱에서 3이 되는 수니까 요거. 제곱근 4는 3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요거. 자, 7의 음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7이 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7이고, 제곱근 7이라는 것은 7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7이 나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구하려 했는데 11의 양 제곱근 이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될 거고, 제곱근 11이 했으니까 루트 11. 0.9의 음의 제곱근 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0.9, 그지? 그 다음에 제곱근 5분의 3이니까 루트 5분의 3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은 a가 0보다 클 때 요거의 값은 이랬잖아, 그렇지? 그럼 요거를 제곱하고 또 요거를 하면 a가 0보다 크니까 얘는 a가 나오게 되잖아, 그렇지? a가 0보다 클 때 a의 제곱근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다. 따라서 이거를 제곱하면 a가 된다 이런 얘기고, a가 0보다 클 때 이거는 a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므로 그 값은 이제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우리가 절대값 a라고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a가 양수니까 a가 나왔다 이렇게 같이 보라고 그랬어. 한편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 부호는 플러스 부호로 바뀌니까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a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그지? 그래서 얘랑 루트랑 2가 같이 사라지면서 이제 나온다.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곱근의 성질은 a가 0보다 클 때 요거는 루트 a의 제곱은 a고 요거의 제곱은 a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요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이제 루트의 a 제곱을 이렇게 없앤 다음에 절대값 a로 정리하면 a가 0보다 크게 되면, 그지? a가 나오고 0보다 작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도 이렇게 같이 써주면 요것만 기억해주면 요거는 그냥 바로 알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걸 제곱하면 얘는 뭐가 돼? 10이 되고, 얘는 뭐가 돼? 이제 13이 되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얘는 뭐가 돼? 이게 없어지면서 절대값의 마이너스 0.3이니까 얘는 0.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했을 때 요것도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없어지고 얘도 절대값이라고 봐도 되고 어쨌거나 이제 마이너스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4분의 3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것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자, 근호를 없애는 것과 반대로 근호를 사용한 수로 나타내려면 근호 안에 그 수의 제곱인서를 써주면 된다. 이때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그때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부호는 근호밖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치? 그래서 근호를 없애는 것과 반대로 근호를 사용한 수를 나타내려면 여기 제곱인수를 써주면 되고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그치?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부호는 근호밖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또한 밖에다 둬야지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를 그대로 둬야 되고 마이너스를 그대로 둬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5의 제곱은 마이너스 5의 제곱과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요거나 똑같으니까 2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음수인 경우는 근호밖에 그대로 이렇게 두고 여기다 두고 이제 제곱을 해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 그치? 자, a가 0보다 작을 때 이거의 값은 어떻게 되냐? 뭐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건데,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루트가 사라진다고 배웠으므로 당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a가 0보다 작을 때라는 조건에 주의하자는 거야. 제곱은 음수를 양수로 변신시키니까 이제 음수의 제곱은 결국 양수가 되고 이것이 루트와 만나 양수로 나온다. 다시 말해 처음에 음수가 양수로 바뀐다는 얘기고, 이를 문자로 표현하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그치? 요거 형태가 되는 거고, 루트 a 제곱의 값을 a 부호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냥 절대값, 아까 쌤이 얘기한 그 절대값을 생각해서 쓰면 돼. 그지? 그래서 루트의 양수의 제곱은 양수가 나오는데 요거의 제곱은 또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음수를 양수로 고쳐주기 위해서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를 해라 이런 얘기잖아, 결론은. 근데 요거는 이제 절대값을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이에 따라 근호 안의 식이 문자식의 제곱꼴일 때 근호가 없는 식으로 간단히 나타내려면 문자식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예제 7번을 보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이 값을 나타내어라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이제 제곱을 하면 되니까 그냥 a가 나오는 거지, 얘는. 근데 요 뒤에 거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a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에 얘가 없어지면서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b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 b라는 게 b가 음수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같은 거거든, b가.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라면 이 전체적으로는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마이너스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얘가 마이너스 b라는 이게 양수가 된다는 거지. 이지? 얘가 양수가 돼서 이게 나오게 되면 a 더하기 b가 돼서 정답은 a 더하기 b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보면은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요거를 간단하게 해라 했으니까 요것도 이렇게 없애면서, 그치? 요 식을 다시 쓰면 절대값의 a-2가 되는데 a가 0하고 1 사이, 예를 들어 0.5를 집어넣으면 얘가 음수가 나오니까 얘는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참고로 이 절대값 a라는 거는 뭐 이렇게 되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a는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해. 이거 하나 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이거를 계산하면 이랬어. 그럼 얘는 얘랑 없어지면 요 식은 어떻게 돼? 절대값 마이너스 3 더하기 얘는 이제 제곱이니까 그냥 10이라고 하면 되고, 마이너스 5 절대값 이렇게 되겠지, 그지? 절대값 5. 그럼 얘는 이제 3 더하기 10 마이너스 5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8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이 8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근호가 없는 수로 각각 나타내면 주어진 계산이 너무나도 간단한 자연수 계산이 된다. 즉,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이거 없어지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이제 3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얘 제곱은 이렇게, 그치? 쌤이 계산한 거랑 지금 똑같지? 근데 이 제곱하면 10이고 얘는 5의 제곱이니까 5, 그치? 그래서 답은 8이 나온다는 거지. 자, 예제 8번을 보면 다음을 계산하라 했지. 그러면 얘는 이게 없어지니까 얘는 11이 될 거고, 얘는 제곱하면 더하기 7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뭐가 돼? 이제 12가 나오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얘 절대값이니까 나오면은 이제 절대값의 마이너스 6 곱하기 얘는 이제 9분의 1이 되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9분의 6이 되니까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요거를 보면 이 3번 같은 경우는 제곱하게 되면 없어지고 이거 하면 7분의 1이잖아. 그지? 3번은 7분의 1이고 얘는 곱하기. 그지? 뒤집어지는데 원래 7분의 2인데 뒤집어지니까 2분의 7이 돼서 없어지니까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은 정답은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루트의 이제 3 곱하기 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이제 얘가 나오려면 제곱이 돼야 되니까 3이 정답이 되는 거지. 그지? 중학교 1학년 때 1, 4, 9, 16, 15와 같이 자연수의 제곱인 거를 제곱수라고 배웠는데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 루트의 제곱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자연수의 제곱인데 이게 없어지면서 자연수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루트 별표가 이 자연수가 되면 이 별표가 제곱수가 되고 또는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곱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4의 제곱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얘가. 근데 이 4의 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소인수로 분해로 이렇게 보면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4승이잖아. 그러니까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다. 이게 소인수지. 이가 지수가 여기 짝수가 된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가 되건 이렇게 되든 둘 다 어쨌든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루트를 벗어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따라서 이제 루트의 3 곱하기 x가 자연수가 되려면 3 곱하기 x가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자연수 x의 값은 당연히 3 곱하기 자연수 요거의 제곱꼴인데 그 중에서 이제 작은 게 그지?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니까 당연히 여기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수가 여러 개여서 보통 가장 작은 수라는 조건이 붙어서 이제 정답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거지. 그지? 뭐 가끔은 두 번째로 작은 수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 그지? 자, 한편 루트의 x분의 12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은 얼마일까 이랬는데 근호 안의 수가 얘가 이제 소인수 분해하면 이거잖아. 그럼 자연수 x가 될 수 있는 수는 3 또는 뭐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고 자, 다음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18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x가 이제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x는 2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2를 제곱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 두 번째를 보면 x분의 20인데 20이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x는 5가 돼서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자, 20-x가 이제 제곱수가 되려면 이제 1의 제곱, 2의 제곱 해가지고 다 하다 보면 16의 제곱까지는 갈 수가 있지. 4의 제곱은 25인데 이제 x가 자연수다 보니까 25는 나올 수가 없고 이제 16까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제일 작은 자연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일 작은 수는 16일 때겠지, 그지? 얘가 이 값이 이제 16이 나올 때가 x가 4만 되면 되니까 그때가 제일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곱근의 대소관계인데,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a가 b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루트 a도 루트 b보다 크다 이런 얘기야. 정사각형의 넓이와 그 한 변의 길을 비교해 보면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넓이가 3인 거랑 5인 거랑 보면 한 변의 길이는 얘는 루트 3이고 얘는 한 변의 길은 루트 5니까 당연히 루트 5가 루트 3보다는 더 크잖아, 그지? 정사각형의 넓이가 더 클수록 한 변의 길이 더 길다, 즉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거꾸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더 길수록 넓이도 더 크다는 거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런 얘기인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를 씌운 것도 이렇게 작게 되고 이게 루트도 양쪽에 제곱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a가 b보다 작다는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하자, 알겠지? 자, 한편 두 수가 양수일 때 근호가 있는 수와 근호가 없는 수의 대소 비교는 보통 근호가 없는 수를 근호가 있는 수로 바꿔서 비교한다. 그지? 이때 두 수가 양수면 근호 안의 수가 큰 것이 큰 거지만 음수일 때는 근호 안의 수가 작은 것이 음수일 때는 더 큰 수임을 주의하자.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하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자, 얘가 7이 더 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고 얘가 2분의 1하고 3분의 1인데 얘는 0.5고 얘는 0.33 정도 되니까 당연히 얘가 크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2라는 거는 이제 근호로 바꾸게 되면 루트 이제 4가 되잖아. 그럼 4가 커 5가 크니까 이렇게. 근데 2하고 3은 자, 수직선상에서 보면 여기가 0인데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그럼 얘가 커 얘가 커. 이쪽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니까 얘가 더 작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그치? 자, 이 메스 스토리가 있는데 바빌로니아 점토판에 새겨진 2의 제곱근이야, 그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바빌론 점토에서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점토판에서는 당시 문자로 1.41421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오늘날의 루트 2를 어림지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어림한 것에 가깝다 이런 얘기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각선의 길이가 유리수로 표현될 수 없는 수, 즉 무리수임을 알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길이를 표현하려고 노력한 그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지. 자, 지금까지 내용을 가지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